차트를 분석하는 한의사 차트 진맥입니다. 네, 오늘은 투자는 왜 하세요라는 주제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이 투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알면서도 투자판에서는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본인의 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떤 A 회사의 주식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 A 회사의 주식을 내가 비싸게 팔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A 회사에 대해서 마치 경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는 A 회사에 대한 팬심이 너무 넘쳐나 가지고 이것을 소유를 하는 것처럼 마치 본인이 A 회사에 대한 주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보통 가치 투자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치 투자든 기술적 투자든 간에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되지, 돈을 벌지는 못하면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한다. 이런 말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 지역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고 B 지역에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지역은 발달한 번화가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이 건물이 가격은 동일한데 A 지역은 상승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B 지역을 보시면 허름하고 발달도 안 됐는데, 그리고 무슨 개발 소식이 있니 없니 하면서 찌라시도 난무합니다. A 지역과 B 지역은 지금 건물이 가격은 같은데 B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A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야겠습니까? B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야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상승을 바라보고 나중에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B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야겠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A 지역에 있는 건물을 사는 행동을 아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회사의 주식이 좋다라는 이유, 무슨 회사가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도 아주 속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두 다 평가도 다릅니다. 이게 누구는 좋다 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같은 이유를 바라보고 나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겠죠. 그래서 회사의 좋고 나쁘고는 주관적인 거지, 회사의 좋고 나쁘고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익만 내면 되는 겁니다. 이유는 상관이 없. 이유는 이유 불문하고 내가 돈만 되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혼동이 많이 오거든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내재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일치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시장 가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면 사실이 아니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상 자체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A 회사는 좋고 B 회사는 안 좋다라고 했는데 A 회사의 주식은 상승을 못하고 계속 하락만 하고 B 회사는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것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냉정하게 계속 우리가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재적 가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치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내재적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재적 가치가 있으니까 시장 가치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가 0이라도 시장 가치가 존재하면 투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됩니다. 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이 시장 가치에 주목한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똥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내가 유명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장 가치가 나라는 사람이 일단 유명해졌으니까 시장 가치가 생긴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실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를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기업의 오너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본인의 기업을 운영을 하니까 실적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를 빤히 미리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 기업의 내부인이 아닌 외부 개미 투자자로서는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인이라고 해도 아는 데는 한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를 보고서도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오너는 실적이 나중에 좋게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선취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적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개미 투자자는 이것이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물론 나중에 제가 설명은 다 드리겠습니다만 이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는 케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적 보고서를 보고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잘 나니까 좋은 회사는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제가 확신 있게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도 기업의 주가를 다음과 같이 크게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실적도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미리 알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뉴스를 어떻게 엮을지 안 엮을지 그러면 본인이 꼭 엮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엮어낼지 안 엮어낼지 이런 걸 본인이 미리 다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는 이게 암암리에 차명 계좌나 외부 조직 요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운영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가를 작업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요렇게 되는 구조가 거의 대부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공개됐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사실은 대중이 이미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잠깐 제가 번외편으로 적어 놓은 거지만 경영권 지분과 상속세 이렇게 적어 놨는데 어쨌거나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본인 자식한테 이제 물려주고 싶을 건데 주가가 높을수록 상속세가 높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보면 낮춰야지만 이 상속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무작정 올라가기만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권에 와가지고 이 주가를 어떻게든 부양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치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자영업자분들도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을 때 세금을 최대한 낮춰서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이제 방법이 주식의 주가 가격으로 내가 이것을 상속세를 낮추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가가 무한히 상승하는 것도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나스닥에 그 이제 종목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제 그 유불리가 굉장히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 자체에서는 구조적으로 주가를 계속 부양을 시켜서 이 회사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리는 것이 더욱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대물림으로 기업을 운영하려는 그게 많기 때문에 미국처럼 아주 합리적인 자본주의가 작용을 한다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으니까 이 주식을 살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특히 국내 주식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미국 주식조차도 가치가 좋은지 안 좋은 거를 지를 떠나 가지고 시장 가치에서 일단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주식이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그 회사가 좋다 안 좋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지 내가 그 회사를 무슨 경영을 한다든지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팬심으로 '아 이 주식을 내가 소유를 하고 싶어.' 이렇게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재적 가치를 먼저 볼 게 아니고 시장 가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에 있어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많이 사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이후에 내재적 가치를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실적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한다라는 말도 사실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업 오너는 항상 개인 투자자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적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틀린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는 한국 시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한국이 유독 조금 그런 게 더 심하고 다른 나라, 전 세계 다른 상품일지라도 어느 정도 그 구조적인 거를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첫 번째는 시장 가치가 있느냐를 봐야 되고 두 번째가 내재적 가치는 참고만 하는 것이지 내재적 가치를 먼저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재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투자가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소위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100% 맞는 말이 아니라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시장 가치가 중요하다. 시장 가치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이제 에피소드 2개 정도만 남았는데 이제 하나가 다음 이제 다룰 에피소드로 현금의 수익률 요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강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미 투자자들이 아주 많이 착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오늘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돈만 벌면 되는 것이지 경영이나 소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난 돈만 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에피소드 현금의 수익률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